세상에 이런 만남 또 없습니다. 한양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만났습니다. 저는 한양촌의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보기만 해도 모든 병이 치료될 것 같은 한양촌을 지탱하는 네 분의 주치의분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 있게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는 곡입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곡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 사연이 생각나는데요. 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 딸 조수미 씨께서 예전한 사연을 담아서 직접 부르신 노래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치매는 사랑하는 가족을 잊게 만들 뿐 아니라 또 자신도 잊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은 이 노래에 담긴 사연처럼 뭔가 좀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분이 한양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아주 사랑이 느껴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부부의 모습인데 조금 뒤늦게 사진을 찍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드신 이후에 리마인드 웨딩을 찍으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저렇게 손을 꽉 잡으신 모습이 너무 다정하고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네.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만 따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 모습만 보면 정말 금술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부부의 모습인데, 오늘 한양촌의 골골 주민으로 오셨거든요. 자, 과연 어떤 사연을 갖고 한양촌을 찾아주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스모스 한들 한들 비어있는 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촌의 골골 주민으로 오셨는데, 아까 사진 보니까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사진을 찍으셨는데, 아니 오늘 혼자 오신 거예요? 스튜디오까지 같이 왔는데 같이 남편이 오셨는데? 치매라서 출연이 좀 어려워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사진은 꼭 언제 찍은 거예요? 한 11년 전. 11년 전에요? 네네. 저는 좀 늦게 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한 59세, 남편은 70세. 나이 차이 좀 많이 납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이후에? 한 3, 4년 정도? 아이고. 그럼 뭐 결혼 생활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남편분 간호하면서 보내시는 거네요? 네.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속상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더라고요.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자, 두 분은 과연 그러면은 평상시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희가 미리 좀 찾아가 봤잖아요. 함께 네네. 보실까요? 날씨가 참 좋아요. 산책 두 분이서 다녀오셨나 봐요. 너무 다정해 보이세요. 오늘 여보 바람이 이거 막 가을 바람이네. 너무 시원하네. 응? 시원하다. 당신하고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다.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답답해서 자주 나오는 편이고, 또 우리 남편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활력이 넘칩니다. 산책이 좋은 게 걸으면 혈액순환이 돼서 뇌에 영양 공급이 잘 되거든요. 의자 앉아서 우리 뭐 좀 먹고 가자. 여기 앉아서. 시원한 물 한 잔 드세요. 아기처럼 알뜰살뜰 잘 돌봐주시네요. 어머님에게서 진짜 애정이 느껴져요. 네, 파킨슨이 지금 한 7년 차 정도 되셨을 거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지금 5년 차에 들어갔을 때예요. 남편이 원래 예술 쪽이에요. 그 옛날에는 충무로에서 굉장히 큰 엔터테인먼트 진짜요? 하시고, 그리고 텔레비 광고 기획도 하셨고. 드실까? 옆에서 부채로 저렇게 바람도 만들어 주시고 참 다정합니다. 당신도 나 좀 붙여주세요. 자, 이걸로 나 좀 붙여줘. 나 안에 좀 붙여줘. 나 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우니까 부채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방법을 이제 모르시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바라만 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만 계시기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너무 다정해 보이세요. 좋아요. 응? 주변에 같이 다닐 수 있으니까.
현준이가 돈 준 거 가지고.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 드실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육 쌈밥이 있고 야채 쌈밥, 제육 백반. 메뉴판도 네, 하나하나 읽어주고 계시네요. 여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전국장 백반.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이제 돌보고 계시니까 이제 보호자분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아내분이 힘드신지 그래도 옆에서 남편분이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또 주물러 주시네요. 근데 배고프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가 밥 먹으라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 여전히 깜빡깜빡 잘해요, 제가. 아, 맛있는 밥 오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보여요. 굉장히 맛집을 잘 찾아가신 것 같아요. 이야, 훌륭한데요? 이거 하고 요거 한 번만 더 드시고. 자, 쌈이 이번엔 크다. 쌈도 직접 먹여주시네요. 아, 근데 정말 아기 돌보듯이. 이 질병을 갖고 이렇게 건강하게 식사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정도 되면 연하작용이라도 삼키지도 못할 그런 게 오거든요. 근데 잘 씹고 잘 삼키고 하는 게 신기하죠. 아,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고 계신 거네요. 이거 아이들 장난감 퍼즐이잖아요. 이게 치매 효과가 있어요? 네, 이제 퍼즐이 아무래도 공 감각을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손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퍼즐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디에요, 하늘이? 마지막 하늘이?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사실 이 치매 가족분들이,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피로감, 여러 가지 우울증, 정신건강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인가 5, 6년 전에 한 2년 동안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남편을 좀 이해하고 지금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는 게 좀 쉽다고 할까요? 아이고, 이게 좀 심각하셨네요. 초기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제 일상생활에 조금씩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계세요. 안경 벗읍시다. 때는. 이렇게 주무실 때까지도 아내분은 쉴 틈이 없네요. 오늘 우리 잘 지냈죠? 응? 오늘 잘 지냈지? 여보, 사랑해. 당신은 나 사랑해요? 나보다 당신이 귀중하지. 나보다 더 귀중해. 잘 그러니까 자요. 아내분이 고생하는 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남편을 돌보다 보면 낮에는 사실 피곤해요. 막 낮에도 막 졸음이 오다가 저녁에 또 조금씩 자다가 남편이 깨면은 남편은 잘 주무시는 저는 잠을 잘 못 들 때가 많아요, 주로. 일단 잠을 좀 잘 주무셔야지 치매 걱정을 좀 덜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 나무, 자동차, 모자. 자,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잖아요. 뭐였죠? 모자, 나무, 모자, 나무.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시고. 자, 올해는 몇 년도죠? 2024년. 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볼펜.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나 이거 잘 생각. 원래 몰라요? 이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 남편이
내가 치매인가? 이걸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7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샤워를 하는데 네. 남편이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소리가 그 새벽이니까 새벽에. 네. 그러니까 현관 소리가 나서 여보 부르니까 어디 가냐고 소변을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놀랬죠. 소변은 집에서 당연히 봐야 돼. 밖에서 나가는 게 아닌데 그 얼마 전쯤 또 우리 큰 신우님께서 전화 와서 동생이 자네를 가끔 못 알아볼 때가 있다 하더라. 아이고. 누님 내가 화장실에 가려면 옆집 아줌마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못 들어갈 때가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인데 네. 이 치매라는 병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치매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노화입니다. 우리의 뇌는 만 35세 이후에는 뇌 부피가 감소하면서 뇌 세포가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뇌가 노화되는 순간 대뇌피질 중에서 인지력과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부피가 줄어들고 손상이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치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한의학에서도 치매를 노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약해지고 전기가 부족해지고 기혈이 허해져서 점차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난다고 보는 건데요. 치매를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이 치자는 알지자, 알다라는 지자에 병을 나타내는 병부가 붙어 있어서 지능과 지성이 병들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매자의 경우에는 지킬 보자라고 해서 여기 사람인 변이 붙어 있는 지킬 보자에서 왔는데요. 그 어른의 손에 안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글자에서도 이미 치매에 걸리면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맞습니다. 아니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저렇게 멋진 분이 갑자기 이렇게 아이처럼 바뀌는 걸까요? 일단은 노화로 인해서 뇌가 이제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뇌 부피는 최대 1200cc에서 1350cc 정도지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65세가 되면 20세와 비교해 10% 정도 부피가 줄어듭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이제 20대 청년의 두뇌와 70대 노년층의 두뇌를 비교했더니 노년층의 두뇌 볼륨이 약 15%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두엽의 볼륨이 약 2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뭐 신체가 노화하면은 뭐 주름도 지고 이렇게 좀 자세도 꾸부정해지고 뭐 이런 건 아는데 뇌도 쪼그라들어요? 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쭈그러들 수 있는데 뇌가 쪼그라든다. 그 이유는 바로 뇌의 독소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뇌 100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신경세포들이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창의적 활동도 떨어뜨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도 떨어뜨리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로 인해서 뇌가 쪼그라든다. 이것이 치매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는요,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심지어 아무런 증상이 없는 20대에서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에 쌓이는 독성 물질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뇌는 호흡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는 전체 산소량의 25%를 사용할 만큼 산소의 사용량이 많은 곳입니다. 산소의 사용량이 많은 만큼 사용 후에 남는 산소 찌꺼기도 많은데요. 바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뇌의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세포 내 유전자를 공격해서 세포 재생을 막아서 노화를 가속화하는데 이것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골골 주민이 건강을 한번 점검을 해봤잖아요. 활성산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임상적으로 봤을 때 치매 환자분이 한 분 있으면 그 뒤에 몇 명의 치매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치매 환자분들은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근데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은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동반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울증에 만성 스트레스에 사로잡힌 채 살기 때문에 아이고. 치매는 가족이 함께 앓는 병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치매에 걸린 사람의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배우자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배우자가 치매 환자인 경우 비슷하게 생활하게 되고 이제 신체 활동도 덜하고 움직임도 덜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심해지고 또 본인도 바깥 활동을 이제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자다가 또 깨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정말 많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힘드시고. 제가 잠을 못 자니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건망증도 죽고 편안한 마음을 잘 제가 못 가져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어쨌든 견뎌내고 계신 건데. 그렇죠. 남편이 만약에 만약에 떠나셨을 때 제가 늦게 결혼했는데 후회하지 않으려고. 후회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쵸. 그런 마음이니까 24시간을 그렇게 애쓰면서 간병을 하고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보니까 있었는데요. 이제 자주 깜빡깜빡 하시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잊으셨잖아요. 네. 이럴 때는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 언어 능력이 떨어지지만 치매와는 다르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변에서 잘 알아채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좀 다행스럽게 느낀 건 우리 골골 주민께서 경도 인지장애 증상에 대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서 잘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경도인지장애 시기를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진행이 되면은 뇌세포의 손실과 인지력이 감소하고 건망증도 심해집니다. 이때 뇌손상이 지속되면 치매로 진행되는 거죠. 그럼 치매를 좀 예방하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치매를 부르는 독성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나 활성산소가 뇌에 쌓이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독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요, 선생님. 김종근 촌장님, 네네. 혹시 멜라토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멜라토닌은 많이 들어봤죠. 멜라토닌. 네. 그 제 주변에 좀 잠 못 자는 분들이 멜라토닌 드신다는 분이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멜라토닌은요, 예. 수면에 관련된 자연계의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신체 곳곳에 쌓인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뇌에 쌓여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역시 수면 중에 멜라토닌에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멜라토닌은 20대 이후부터는 점차 생산이 감소됩니다. 그럼 아까 그 말씀하신 거랑 연관을 좀 시켜보면은 20대 이후부터 뇌에 쌓이는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하는 거랑 이게 또 연관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멜라토닌의 부족함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전으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과도하게 쌓이면 뇌 조직이 손실되고 위축되면서 생기는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매 여러 원인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자, 아밀로이드 펫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정상 뇌와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을 비교한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정상 뇌 환자의 펫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치매 환자분의 펫 사진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그 아밀로이드가 쌓여가지고 침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줄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거되지 못하고 뇌에 계속 쌓이면서 치매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멜라토닌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한데요. 그 동의보감에서는 젊은이는 기혈이 왕성하고 근육이 든든하며 기가 도는 길이 잘 통해 있어서 낮에는 정신이 맑고 밤에는 잘 잔다라고 했습니다. 또 반면에 늙은이는 기혈이 쇠약하고 근육이 마르고 기가 도는 길이 고르지 못해서 낮에도 정신이 맑지 못하고 밤에는 자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멜라토닌과 관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보통 10대에서 가장 높았다가 20대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55세가 되면 가장 높았던 10대 때와 비교해서 약 5%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중년에서 약 90% 그리고 노년기에서 약 94%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짜 중년 이후에는 멜라토닌 수치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중년 이후로 갈수록 치매 위험은 높아지고 잠도 좀 안 오고 여러 가지 불안함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멜라토닌 떨어지는 것을 조금 예방하면서 치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팔팔한 주민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사진을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뭔가 막 힘이 좀 느껴지죠? 실버 태권도 시범단 딱 써 있는데,
여기서 88 주민 누굴까요? 저는 저기 가운데 계신, 네, 가운데 머리가 계신 약간 분? 희끗희끗하신, 희끗희끗하신 분? 하지만 예. 피부는 굉장히 탱탱하신 저분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88 주민인지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와, 한양촌에 88 주민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뵀을 때보다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와, 이게 뭐 머리는 약간 희끗희끗하신데 눈빛이 초롱초롱초롱 뭔가 이렇게 빛이 좀 나는데 제가요. 네. 삼국나라 말을 한번 인사말을 좀 한번 해볼까요? 삼국나라 말로 인사말부터요? 네.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I'm 89 years old and my name is 문자희. Thank you. 땡큐. 大家好，我见到你很高兴。所以我叫我们家谢谢。 와, 나이가 89세시세요. 89세. 와, 어떠세요? 지금 주치의인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저는 네.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88 우리 대표로 나오시면은 네. 뭔가 극복한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 네. 전혀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건망증이 있으셨는지 그렇죠. 경도 인지장애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예. 예전에 혹시 그런 게 있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가요. 네. 우리 동창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예식을 해봤는데요. 이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데 깜빡한 데가 있었어요. 야, 이게 치매가 아니냐. 제일 무서운 병이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애국어 공부를 좀 해보는 게 괜찮겠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걸 좀 배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계신지 그 일상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태권 소녀의 일상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송판 10장을 한 번에 성공하셨네요. 야, 지금 핑 나가셔도 되겠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활력이 엄청나시네요. 태권 소녀가 제일 앞에 지금 계세요. 다들 지금 컨닝 중이신 것 같아요. 이게 품새 외우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반장이시구나. 문자님 정도 되려면은 동작을 250개 정도를 외워야 돼요. 그런데 문자님은 품새를 틀리지 않고 아주 잘 찾아서 하는 편이에요. 문자님은 제일로 대빵인데 머리도 좋아갖고서는 품새도 다 알고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나도 그때 몇 살인데 나보다 더 해야 돼.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 약간 그 동안부심 있으시네요. 젊으냐는 거야. 그런 비결이 있는 거야. 나한테 다 물어봐. 비결이. 야, 이게 비결이 진짜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노안이라서 배우고 싶어요. 이거 식물성 멜라토닌인데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거야. 오늘 이거 갖고 가. 여기서 먹으면 안 돼. 이거 갖고 가서 저녁 먹고 있지. 잘 때 한두 시간 있다가 먹고 자면은 잠을 푹 잔다는 거야. 하나씩만 저녁에 하나씩 먹어. 5개 줘. 야, 3개씩 줘볼게. 나이가 들면 이제 깊게 잠드는 렘 수면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MMSE라는 검사를 하셨고 이 검사는 30점 만점에 26점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어머니의 이제 연령이랑 그다음에 이제 학교, 학력 이걸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치매는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고려를 했을 때 그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점수가 좀 높게 나오신 편이세요.
식기생활 습관 조절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고. 근데 뭐 어쨌거나 뭐 오늘 혈액 검사 보면은 지금 현재 연세에 비해서는 되게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 제가 보니까 활성산소 검사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치매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분이네요. 네. 마우스, 카우, 타이거, 레비, 드래거, 스네, 홀수, 시프. 지금 이제 영어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는 거죠? 예, 마우스, 카우, 예. 진짜, 오. 오, 낱말 카드이시네요. 야.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머리가 둔해지고 또 치매 같은 게 염려되니까 이런 걸 하나씩 우리나라 말은 쉬우니까 애국어 말을 하나씩 외워놓는 거 좋다 싶어서 재미로 뭐 외워놓는 거죠 뭐.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하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영어로 뭔가요? 제너리, 베프리, 마치, 에어프리, 메이, 준, 줄라이, 오스푼, 센텀버. 막힘이 없으세요. 그냥 술술 나오십니다. 쉽게 돼요. 괜찮죠? 잘했나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쵸? 머리 쓰면 배고프죠? 배고프죠? 어떤 거 드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꽃게는 좀 단단해서 어르신들 잡수시기 어렵지 않나요? 이게 키토산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도 좋고 두뇌도 좋아진다 해서 우리가 자주 먹고 있어요.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습니다. 네, 꽃게탕 보니까 갑자기 저도 배가 고파요. 누구 오셨는데요? 왔어. 아이고 배고프지. 우리 밥 먹자. 나 지금 다 해놨어. 아이고. 시간도 뭐. 반찬이 다 좋아요. 섬유질이고 뭐 아주 건강한 식단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왜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치매 걸려봐. 얼마나 자식들한테 모돌로를 시키고 진짜 우리들도 고역이고 지금부터 우리는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야지 그냥 막 살으면 안 돼.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체로 이제 자식들한테 좀 미안하다 생각하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럼요.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도 더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거 한 번 줄게. 뭔가 꽃게탕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그거 뭔데 언니? 이거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건데 우리 나이에는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걸 먹으면은 꿀잠을 잔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걸 먹고서 그렇게 잠이 잘 오고 너무 요새 좋아졌어. 식물성 멜라토닌은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보통 체내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보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잠이 보약이에요, 보약. 그죠? 태권도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하시고 정말 알차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보면서 정말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영어랑 중국어를 공부하시잖아요. 네.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뇌는 능동적으로 쓸수록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관리도 정말 만점이세요. 뇌에 쌓이는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데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는 중장년층부터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것이 좋다고 하거든요. 보통 얼마나 주무세요? 제가 아마 일찍 자면은 9시 반에 자고 아니면 10시 정도에서 늦으면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수영을 가요. 6시 타임 들어가요. 1시간을 제가 수영했죠. 진짜 이상적으로 주무시네요. 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챙겨줬던 식물성 멜라토닌. 아마 이것도 우리 88 주민인 이문자님의
치매 예방의 중요한 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항산화 물질은 분자 하나가 하나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반면에 멜라토닌은 하나의 활성산소를 제거한 이후에도 산화되지 않고 또 다른 활성산소를 계속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멜라토닌이 연쇄 반응으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활성산소의 개수가 무려 10개 달한다고 10개. 합니다.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까지 이 멜라토닌이 좀 연쇄적으로 제거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의 항산화 능력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네. 요오드 용액을 넣은 물인데요. 활성산소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활성산소 농도에 따라서 색이 좀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멜라토닌을 한번 투입해 볼까요? 깨끗해졌어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막강한 항산화 능력을 보유한 멜라토닌이 체내에 풍부해진다면 뇌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몸 전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시 잠을 잘 주무시니까 건강하고 그게 이제 멜라토닌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멜라토닌은 사람, 동물, 식물, 곤충, 박테리아까지 모든 생명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서 모두 분자 구조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멜라토닌은 뇌의 가운데이자 시상 하부에 있는 송과체라는 내분기관에서 생성되게 되는데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걸 감지하고 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고농도로 분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수치는 밤 10시부터 빠르게 상승해서 새벽 2시나 새벽 3시까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몸을 회복하고 치유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멜라토닌은 20세부터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0세 이후가 되면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인체의 재생 및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치매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실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일반인에 비해서 멜라토닌 수치가 5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궁금한 거는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치매 유발 물질인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요? 그걸 어떻게 없애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바로 글리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체내에 쌓인 노폐물, 찌꺼기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되거든요. 사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네. 네, 이 림프관 초록색이 지금 림프관이죠. 전신에 다 뻗쳐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디에만 없어요? 지금 목 위로 머리에는 없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를 하죠? 뇌에 쌓이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뇌에는 뇌만의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글림프라는 것은 뇌 내의 교세포를 뜻하는 글라이와 그리고 림프의 합성어예요. 쉽게 말하자면 림프관을 대신해 존재하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글림프 시스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멜라토닌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학생 때 아주 공부를 잘하셨나 지금 봐요.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네,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회색은 뇌고요. 그다음에 네네.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척수액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이 척수액에 이제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뇌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은 송과체에서 뇌 척수액으로 멜라토닌을 분비를 하고요. 이렇게 분비된 고농도의 멜라토닌이 뇌 전체로 스며들어서 뇌 신경세포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오로지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쥐의 뇌를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글림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뒤엉킨 게 바로 뇌혈관이고요. 형광색이 뇌척수액입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뇌에 공급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형광색의 뇌 척수액에서 분비된 멜라토닌이 혈관을 따라서 침투해서 뇌 전체로 퍼지면서 뇌 세포 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쫙 말끔하게 청소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자, 왼쪽은 멜라토닌 섭취 전이고요, 오른쪽은 멜라토닌 섭취 후입니다. 자, 멜라토닌 섭취하기 전에는 잘 보세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끈끈한 성질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 잘 뭉쳐요. 뒤엉켜져 있죠. 네네. 그런데 멜라토닌 섭취 후에는 응집력이 약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멜라토닌이 치매의 주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충분히 섭취하면은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일 뭐 틈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제 한 네.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고농도의 멜라토닌을 섭취 전후 베타아밀로이드의 변화를 살펴본 실험 결과 고농도의 멜라토닌 섭취 시 림프관 내 베타아밀로이드 배출량이 3배 이상 증가했고 뇌에 남아있는 베타아밀로이드의 2배 이상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을 좀 외부에서 좀 섭취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촌장님도 귀가 솔깃할 만한 정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그거 아세요? 네. 멜라토닌이 네. 수명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더해서 이게 오래 살아요? 네.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송가체와 노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어린 쥐의 송가체를 늙은 쥐에게 이식했어요. 그랬더니 늙은 쥐의 수명이 42% 증가됐고요. 또 반대로 늙은 쥐의 송가체를 어린 쥐에게 이식했더니 수명이 29%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억력이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뇌 저장 장소인 해마는 뇌에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이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을 상실하는 병인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이 깊은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알츠하이머가 발병하면 기억 저장 장소인 해마가 위축되고 뇌 척수액이 채우고 있는 뇌실이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해마가 작아지고 뇌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나아가서는 치매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멜라토닌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안에 쌓여 있는 독성 물질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진 속에 검은색으로 염색된 부분이 바로 해마 속 베타 아밀로이드인데요. 멜라토닌 섭취 후에 혈장 아밀로이드의 수준이 4배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 결과에서 실험주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한 결과 해마 내 신경세포수가 무려 243%까지 증가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라토닌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마의 수상돌기도 나이가 들면 쇠퇴합니다. 뇌 신경세포 속 수상돌기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부위인데요. 이 돌기가 굉장히 사방으로 확장되어 있고 그물망처럼 형성되어 있어야 뇌에서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면 이 수상돌기들이 가뭄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시들고 말라버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멜라토닌 섭취가 이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연구에서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린 쥐에게 이제 멜라토닌을 투여한 결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상돌기 밀도가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주치분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멜라토닌이란 건 이런 거였구나 조금 알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정희진 선생님께서 이 멜라토닌을 좀 한의학적으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특별히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치매를 예방하려면 몸에서 멜라토닌이 이제 잘 분비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간단한 숙면 체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자. 먼저 배꼽 아래에서 손가락 4마디만큼 내려간 자리, 단전연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거나 손바닥으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이곳에 긴장이 이완되면서 굉장히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심맥과 조회열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발 쪽에 있습니다. 발목에서 복숭아뼈 바깥쪽 아래쪽 바로 오목한 지점하고요. 그리고 또 안쪽 복숭아뼈의 아래 오목한 곳을 동시에 이렇게 손 2개로 꾹 눌러주시면 몸의 전체적인 발의 부종도 빠지면서 몸이 굉장히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혈자리로서 굉장히 몸을 밤 시간에 특히 이완시켜주고 수면을 깊게 도와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잡아봐 한번 당신이. 그럼 여기다가 이름 하면서 당신 이름. 그림 그리기 하시나? 뭐 하시지? 글씨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인. 그리고 영어로 한번 써봐. YOO. 아,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멋진 사인까지 남겨주셨어요. 내 눈이 활동이 되게끔, 그리고 또 치매도 조금 지연시킨다 그러고 해서 이렇게 시원한 데 나와서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글이든 쓰든 뭐 그렇게 합니다, 나와서. 여보, 우리 이것 좀 먹읍시다. 아이고. 여보, 이거 멜라토닌이야. 하나 드세요. 입에 넣으세요. 잘하셨어. 자, 물 한 잔 드시고. 자. 식물성 멜라토닌을 부부가 함께 드시네요. 예전에는 한 2-3시간 만에 깰 때가 좀 많았고 숙면을 못 취했는데 이 멜라토닌을 먹고 나서는 4-5시간도 잘 때도 있고 숙면을 취하는 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잡시다 이제. 여보, 잘 자요. 당신 나 뽀뽀해줘. 뽀뽀해줘. 아이고, 사랑해, 여보. 오늘도 하루 너무 잘 지내서 내가 기뻐요. 여보, 잘 자요. 아, 정말 아름답게 사랑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아내분도 그렇죠, 이제 주무시러 가시네요. 저렇게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도 꾸준히 드셨나 봐요. 결과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기분 좋게도 우리 아내 오정수님의 결과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자, 어떤가요? 네, 우리 골골 주민이 좋아하신 것처럼 실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멜라토닌을 꾸준하게 섭취시켰더니 알츠하이머 치매 평가 척도가 25%까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이제 96명의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멜라토닌을 15개월에서 60개월간 매일 섭취시킨 결과 멜라토닌 섭취 후 알츠하이머 평가 척도가 2배 정도 호전되었고요. 치매 평가 검사에서도 대조군의 검사 수치는 악화된 반면에 섭취군의 치매 상태는 10점 이상 증가하면서 개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 참 신비로워요. 거기에 관련된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에는요, 혈액 뇌 관문,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게이트가 있어요. 네네. 이 문은요, 실제로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는 독성 물질들이 뇌로 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전하고 제한된 물질은 뇌 안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멜라토닌은 이 뇌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연구에서 멜라토닌을 경구 섭취시킨 후에 뇌척수액의 농도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네네. 10분 만에 뇌척수액에서 멜라토닌이 고농도로 관찰되었고요. 이후 몇 시간 동안 이 상태가 유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멜라토닌 섭취할 때 뭔가 좀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식물성 멜라토닌은 잠자기 전에 보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뇌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잠을 자는 새벽에 이제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멜라토닌 섭취도 자기 전에 해주시는 것이 수면 중 뇌 재생 및 회복 능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양촌을 함께 하면서 주변에 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 우리 한양촌 주민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손 꼭 잡고 오래오래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는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양촌의 촌장 김정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스모스 한들한들 기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 길을 걸어갑니다. Into nightfall and you're not here to get me through it all.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